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상장된 eVTOL 미국 업체 중 두 번째로 평가받고 있는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 23년도 4분기 및 회계연도 주주사안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처의 주요 장점 키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첫 번째, 미드나잇의 하위 시스템 및 구성 요소 중 80%는 인증 위험이 낮습니다 라고 합니다. 미드나잇의 하위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대부분은 인증 유산을 보유한 선도적인 항공우주 공급업체에서 공급되므로 인증을 받을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조비와의 차이점인데, 조비는 대부분의 하위 구성 요소를 직접 제작 생산하는 반면 아처는 많은 이미 있는 회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 2024년 대량 생산 시설 완공 예정, 2025년 생산 및 배송 준비. 스텔란티스와 함께 우리는 올해 조지아에 연간 최대 650대의 항공기 생산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대량 생산 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되는 강력한 유동성 및 자본 효율적인 접근 방식. 2023년 4분기 말까지 강력한 유동성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주문서는 계획된 상업운영 초기에 상당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라고 그 옆에는 최근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현재 건설 중인 세대의 적합 항공기가 있고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의 신속한 진행, 2024년에 400편의 항공편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2023년 회계연도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유동성으로 마감되었으며 현금 잔액은 증가했습니다. 현재 주문장은 규모는 최대 35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미드나잇의 하위 시스템 및 구성 요소 중 80%는 인증 위험이 낮습니다 라는 내용은 전략적 소싱은 인증 취득 과정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아래 그래픽은 당사의 하위 시스템 및 구성 요소 중 어느 것이 인증 전통을 보유한 선도적인 항공우주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되는지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즉 현재 수백 또는 수천 대의 다른 인증 항공기에서 비행하고 있거나 이전에 인증된 다른 설계에서 파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어프레임에 4개의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이 있는 업체이고,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에도 4개의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이 있는 업체고, 캐빈에는 3개의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이 있는 업체입니다. 플라이트덱 에이비오닉스에서는 가민, 랜딩 기어에서는 2개 업체, 인바이러먼트 컨트롤 시스템에는 허니엘 업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같은 항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아는 가민이나 허니엘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포진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하위 업체들이 참여한다면 미드나잇 한 대 팔아서 만들어서 팔 때 그 수익도 나누어 가져야 할 텐데, 미드나잇이 엄청나게 원가 대비 고수익이 제품이지 않을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일단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득과 실일 어디가 더 클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은 이제 미드나잇 형식 인증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라며, FAA는 이를 FAA 명령 8110.4C의 설명대로 구현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래 차트를 사용하여 구현 단계를 보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비와 인증 단계를 보여주는 게 조금 다른데, 형식 인증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이 스테이지 3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세대의 적합 항공기,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통합 테스트 연구소와 제조 시설은 현재 배터리팩과 전기 엔진의 제조는 물론 최초 적합 항공기의 최종 조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미드나잇 항공기가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들 항공기의 주요 구성품과 시스템은 FAA 인증을 위해 의도된 형식 설계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FAA와 함께 구현 단계를 진행하면서 FAA의 신용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총 6대의 적합 항공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FAA에서 6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신용 테스트를 해줘서 빠른 인증을 해주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비전문가인 제 생각에는 조비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인증할 수 있을 텐데, 2년 전에는 조비와 아처의 인증 진행 격차가 2-3년 정도 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정도면 1-2년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비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이 시설에는 우리의 최근 아이언버드의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시작하여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이언버드는 최종 조립을 진행하기 전에 미드나잇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더루프를 테스트하고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미드나잇 항공기의 실물 크기 모델입니다. 이는 항공기 시스템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지속적인 안전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행하지 않는 고장 조건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인접한 비행갑판에서 아이언버드를 조종할 것이며 우리 팀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많은 테스트 조건에서 이 접근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입니다. 2024년에 대량 시설 완공 예정. 위 이미지는 건설 중인 컨빙턴 시설의 현재 렌더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올해 조지아에 있는 대량 제조 시설의 첫 번째 단계에서 스텔란티스와 함께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단계는 연간 최대 650대의 항공기 생산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100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약 35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설로 항공기 업계에서 그 부문에서 가장 큰 제조시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 타설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고속 비행 테스트 작업을 위한 인접한 컨빙턴 뮤니시펄 에어포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도로 커넥터의 등급 지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계획한 상업용 램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는 동시에 스텔란티스의 계약 제조업체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운영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 대량 제조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해야 하는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텔란티스가 우리를 대신하여 계약 제조를 맡아 계획된 제조 램프와 관련된 자본 요구 사항 및 향후 생산과 관련된 운전 자본을 흡수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해 스텔란티스와 논의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분기에 이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제조는 스텔란티스가 한다고 치고 아처는 그럼 설계만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반도체 업계의 ARM과 TSMC 같은 건가요? 우리나라 오파부도 그렇고 미드나잇처럼 전방 로터와 후방 로터 나누고 전방 로터만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는 방식의 비행기는 아무나 만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조비는 6개의 로터가 모두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되어서 갖는 장점이 아무래도 속도가 다른 eVTOL과 구별되는 독보적인 속도 같습니다. 아처도 결국 비행기 판매보다는 운영에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미국 시장이 너무 커서 조비가 독식은 못할 것이라서 아처의 전략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400건의 비행 테스트 완료 예정, 고속 비행 시험 진행.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의 여러 주요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드나잇 항공기는 1단계 완료와 FAA 및 나사와의 다운워시 및 아웃워시 비행 테스트 캠페인을 통해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완료했습니다. 이 진전은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드나잇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은 이 단계에서 점점 더 복잡한 비행 기동과 데이터 수집 임무를 다루었습니다. FAA와 나사와 함께한 프로그램은 이착륙 시 항공기의 하향 세척 및 외부 세척 공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추가 항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해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캘리포니아 제조 라인에서 최신 고전압 배터리 팩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미드나잇의 배터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는 2월 미드나잇의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계획된 완전 날개 기반 전환 비행을 향해 진행되고 계획된 상업 임무 템포 시뮬레이션이 가까워지면서 하루에 10에서 15회 비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비행 테스트 팀은 가장 생산적이고 바쁜 분기를 보냈지만 2024년에 400K 테스트 비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보완적인 사업 부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소비자에게 직접 항공 탑승 공유 서비스 및 2. 당사 항공기를 다른 운영업체에 판매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사는 전 세계 주요 항공사 및 전략 사업자의 주문 및 배송 전 결제 PDP와 관련하여 업계 최초의 여러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략적인 파트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휴스턴 및 시카고 허브로 하여 미국 도시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전기비행 택시를 채택한 최초의 국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대략적인 주문서는 현재 최대 35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 700대에 달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주문에 따라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문 장부가액은 항공기 판매 가격 500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 주주서 안에는 특정 고객이 당사 항공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금액 및 가치와 관련 인도전 지불금에 관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추가 확정 계약의 실행 및 기타 특정 조건의 충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예측일 뿐이며 실제 결과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계약 가격은 계약서에 정의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주문 장부가액은 미래 예측 진술이라는 추정가이지만 미드나잇을 한 대당 500만 달러에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억 정도인데, 조비로 바꿔 생각해보면 조비 S4의 성능이 더 좋으니 최소 500만 달러 이상에서 가격을 내놓아도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보수적으로 S4를 한 20% 정도 더 올려 잡아서 600만 달러에 판다고 가정하면, 데이턴 공장을 풀로 돌린다고 했을 때 1년에 5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1년 매출이 30억 달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 마진율이 7%고 테슬라가 20%까지도 찍은 적이 있었으니 계산하기 편하게 조비는 10% 정도의 그 마진율을 가진다고 하면 1년에 3억 달러의 기체 판매에 의한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737 맥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2016년도 기준으로 맥스 789가 있는데 1억 달러 전후로 포진해 있습니다. 미 공군으로부터의 추가 지급금 수령이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는 미 공군과 최대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2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과 우리에게 여러 차례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모바일 비행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결과물 테스트 보고서 및 인증 계획 공유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국방부 목적을 위한 수직 비행 시장 및 eVTOL 기술의 변혁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AFWERX 아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에 부지런히 협력하면서 항공기 납품 및 자율성 개발을 포함하여 파트너십을 빠르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뒤로 내용에는 주요 최근 발표, 다가오는 이벤트, 오늘의 웹캐스트 및 전화회의 세부 정보 등이 있고 2023년 4분기 및 2023년 회계 연도 재무 검토 등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